2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뭐를 하냐면요. 일단 항공역학은 좀 수학 공부를 약간 해야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좀 더 합니다. 좀뭐 전자기하기나 뭐 이런 거에 비교하면 오히려 더 수학은 약하지만 저건 뭐 수학 공부를 상당히 합니다. 자, 제일 먼저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벡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배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배방정식. 뭐 유책학 들으신 분들은 유책학에서 했던 내용에 더 추가로 적분형 방정식, 미분한 방정식에서 우리 질량보전 법칙, 물리법칙에서 질량보전 법칙에 해당하는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운동량 보전에 해당하는 모멘텀 방정식, 그 다음에 에너지 보전, 연력학체의 일법칙이죠. 근데 우리는 비점성, 비압축성 유체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 연속 방정식과 모멘텀 방정식만 가지고 다룹니다. 에너지 방정식은 뭐냐면 에너지 방정식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그 열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계적 에너지 두 가지로 특성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에너지 방정식을 구성하는 게 우리는 비압 축성이면 어떻게 되냐면 열 에너지에서 또 뭐 기계적 에너지 일이 전환되는 게 뭐 그 차이가 커가지고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베르니 방정식 배우잖아요. 베르니 방정식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플러스 압력이 갖고 있는 압력 에너지를 합하면 일정하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베르니 방정식을 에너지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모멘텀 방정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모멘텀 방정식에서 유도가 되는데 그 말은 뭔 말이죠? 모멘텀 방정식을 겸한다 이거죠. 모멘텀 방정식에 유도되는 에너지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계적 에너지 보전식이에요. 기계적 에너지 보전식. 우리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위에서 떨어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오니까 처음에는 저기 뭐 속도가 여기 이제 폭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여기 와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열하느니 뭐 속도가 처음에 있던 위치 에너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쪽 객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뭐 속도가 그냥 뭐 잔잔해져 버리죠. 이렇게 여기서 오는 속도나 여기서 오는 속도나 강폭이 이렇게 같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어디 가버렸냐 이거죠. 자, 벌레는 이 운동 에너지로 갖고 여기서 마찰을 거쳐서 열 에너지로 갖고 여기 와서 또 따끈따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찰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열 전달되는 양이 열 전달되고 열 교류하는 양이 뭐 여기 오히려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창문을 열고 차를 몰고 갈 때 창문을 열고 손을 밖에다 대면은 자 여기 운동에는 여기 공기 입자가 와서 부닥쳐갖고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손바닥이. 근데 보통 우리 창문 열고 가면 손이 시원하죠. 이게 왜 그래요? 오히려 더 열이 더 날아가니까요. 그만큼 어떤 운동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기에는 뭐 격차가 너무 뭐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처음석이 되면은 이제 리엔트리 한다. 그러면 마 20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공기예요. 공기가 스테그네이션 포인트 뭐 2500도, 3000도. 아이디어를 따지면 더 올라가지만 저건 점성위에서 그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는 거는 온도에 따르는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초음속이 되면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우리 비압축성 그러니까 비압축성이면 이 격차가 커가지고 온도 좀만 올려주면 그 기계적 에너지 우리 전기기관차 좀만 온도 올려서 물 끓여주면 그거 갖고 뭐 큰 기차가 움직이죠. 그렇듯이 그런 차이 뭐 격차에서 우리는
비압축성 유체에서는 연속 방정식과 모멘텀 방정식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처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지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뭐 substantial derivative 또는 전미분 뭐 이런 스트림라인 볼트시티 그러면 우리 그 태풍 오면 그 자체가 볼트시티죠. 또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서큘레이션. 그다음에 스트림 펑션, 벨로시티 포텐셜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지배 방정식 하려니까 좌표측도 공부해야 되고 뭐 적분도 공부해야 되고 미분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제일 먼저 벡터는 뭐냐? 벡터는 단위 벡터 하면 어떤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는 거죠. 이 절대값을 해주는 거를 스칼라라 그러죠. 두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해주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벡터에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 그림 그 자체로 보면은 이 벡터에서 마이너스 하면 T 벡터. 자, 이렇게 벡터 우리는 2차원이 됐든 3차원이 됐든 특히 벡터라는 거는 좌표축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어디에서 벡터 그러면 이렇게 이 벡터와 자 벡터는 방향과 크기예요. 방향과 크기. 자, 두 벡터가 같다면 뭐 같다 동등하다 그래요. 이 작용점은 별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별도로 벡터에는 작용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벡터라고 정의되어 있는 거는 어느 방향이고 그 절대값이 얼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힘을 따질 때는 힘의 작용점을 뭐 에어포일에 어떤 뭐 양력이 발생한다, 뭐 양력이 여기에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작용점이고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모멘트는 사실 어디를 붙들고 있으니까 모멘트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작용점 또는 기준점 여기를 기준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벡터에 대해서 이게 벡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거를 리뷰하는 겁니다. 또 뒤에 나중에 벡터에 대해서 추가로 공업수학 2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스칼라 프로덕트가 뭐 우리 도트 프로덕트죠. A 벡터하고 B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은 자, 이쪽 성분이 되는 거죠. 이 두 개에서 코사인 세타. 우리 한 일 따질 때 어떤 뭐 이 바닥을 이렇게 끄집고 갈 때 이런 힘으로 F라는 힘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F 도트 S죠. F 도트 S 해주면 우리가 그게 한 일이 되죠. 그게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는 A 곱하기 B 하면 A 벡터에서 B 벡터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면에 수직한 벡터로 되고 값은 사인 세타 이렇게 값은 사인 세타 방향은 이 방향이 A하고 B면의 수직한 방향이죠. A하고 B 그러면 수직한 방향은 이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는데 A에서 B 오른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표시한다. E라는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값에 뭐 G 절대값의 G에서 나중에 값이 나오는 게 이제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 프로덕트라고 그러죠. 벡터 프로덕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 직교 좌표축에 자, 3차원으로 표기하는 세 개의 축이 서로 수직한다. 직교. 수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뒤쪽에 스칼라 프로덕트나 벡터 프로덕트 할 때 그때 편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좌표변에서 수직이 아닌 벡터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벡터는 다루지. 저는 세 축이 수직한 거 오사고날이 그 가운데 수직하다. 그래서 직교 좌표라 그러죠.
직교 좌표. 그런데 우리가 쓰는 게 카테시안 좌표. 카테시안 좌표는 우리 또 한국말로 할 때는 직각 좌표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여기 오사고는 직각인데 그래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카테시안으로 쓰면은 직각 좌표가 아니 직각. 카테시안이 뭐죠? 카테시안이 사람 이름이에요. 데카르트. 우리 철학자 알죠? 데카르트. 프랑스 철학자인가요? 데카르트가 최초로 이 좌표축이라는 게, 이 x, y, z 좌표축이라는 걸 설정해서 뭘 설명했어요.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전부 뭐 우리 뭐 기하학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좌표축에 놓고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뭐 이렇게 해서 좌표축이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이 카테시안 그 데카르트가 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그 철학자 데카르트예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은 뭐든지 잘하니까 물리도 하고 수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해서 이 카테시안은 뭐 그리스어로 카테시안이라 그런가요? 데카르트를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카테시안 좌표 어디는 데카르트 좌표축이라 그래요. 데카르트 좌표. 자, 좌표축 쓸 때는 어떻게 되죠? x, y, z.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 x, y, z. 2D 할 때는 x, y. 단위 벡터는 ij, k. 그 다음에 2D는 ij. 포지션 벡터는 r이라는 여기 있는 r이나 p점을 나타내는 포지션 벡터는 xi의 yj, zk. 2D면은 x, y. 자, 그 다음에 이뮤 벡터 A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시한 되겠죠. A라는 벡터는 어느 위치에서 포지션을 작용점을 안 가르쳐 주면은 그냥 어디 떠 있든지 그냥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카테시안 좌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IJK가 어느 위치 가든지 일정하다, 상수다. 이쪽으로 가는 제인어, 여기 가서 가는 제인어 전부 같은 벡터 되거든요. 같은 벡터. 여기 뭐 있는 자리가 틀리다 해서 틀린 게 아니라 우리 벡터라는 거는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방향과 크기만 같으면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단위 벡터가 항상 같다. 단위 벡터가 같기 때문에 단위 벡터를 x축으로 미분하면은 뭐 전부 0, y축으로 미분해도 0, 어디로 미분하든지 단위 벡터라는 건 같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카테시안 좌표, 데카르트 좌표 또는 직각 좌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 다음 우리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시린드리칼 좌표. 좌표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물리 값이 있으면 어느 포지션이 있으면 여기 R이라는 포지션이 있다 이거야.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작용점 여기고 여기서부터 R이라는 벡터가 있다. 그러면 이 R이라는 벡터는 카테시안으로 잡으나 시린드리칼로 잡으나 같은 벡터예요. 단지 표현이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 내부의 어떤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겠어요? 좌표축을 이 모양에 맞춰서 직교 좌표, 카테시안 좌표를 이렇게 잡겠죠. 그런데 어떤 시린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시린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카테시안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뭐 위치에 따라서 이 곡면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린드리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반경 R은 이꼬르 R이다 하고 경계 조건을 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에 따라서 또는 우리 저기 지구 위에 어떤 비행 운동하는 거를 따져야 되겠다.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스페리칼 스페리칼을 좌표를 잡는다. 자, 해서 시린드리칼 좌표는 좌표축은 R 세타 Z. 그 다음에 2D로 잡으면 R 세타. 단위 벡터는 ER 2세타 EZ. ER 2세타. 포지션 벡터는 어떻게 돼요? R에 ER에 Z에 EZ가 되죠. 2D가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뭐 그 다음에 A라는 임의 벡터는 각성분별로 이렇게 되겠죠. 분별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단위 벡터가 위치마다 틀려요. ER2세타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직각잡히기에서 하면 ER은 이 세타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세타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은 ER은 이렇게 가고, 여기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같은 거는 EZ만 같죠, EZ. 그리고 아까 표현했듯이 R이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실린드칼에서는, 그 다음에 카테시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X의 I 앞에 이제 있던 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표현만 틀려지는 거지, 같은 벡터다. 그러면 서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변환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x는 니꼬라 r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따지면 뭐 이렇게 따지면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고 z는 그냥 z고 그 다음에 r로 t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r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고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x분의 y고 우리가 좌표 변환을 할 때 또는 그 좌표 변환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하죠. 그러면 표현할 때 ER 단위 벡터는 자 ER 단위 벡터 여기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여기에 ER 벡터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E 세타 벡터가 이렇게 가죠. 그러면 R 벡터를 쪼르륵 그 다음에 좌표 변환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ER 벡터라는 거는 그 코사인 세타의 i에다가 사인 세타의 j 이런 식으로 좌표 변환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일부 설명을 했어요. 여기 칠판이 아니라 쓰여 그런데 저건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한다. 자,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트는 이제 R 반경 하나에다가 각 두 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각이 이쪽 각 Z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과 자 X축을 기준으로 하는 각이 하나는 2파이까지 돌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파이까지만 돌고 그러면 전 영역이 표시가 되겠죠. 대신 위치 벡터는 어떻게 되죠? R 하나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 R은 뭐의 함수냐면 세타하고 P의 함수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는 ER, EP, E세타. 그 다음에 임의 벡터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트. 스페리칼 우리가 이제 스페리칼 코오디네이트는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실린드리칼까지는 이제 자주 쓰는 거죠. 자, 변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환할 때는 x처럼 x는 r sin 세타의 코사인 p, y는 r sin 세타의 sin p, z는 r 코사인 세타.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r은 반경이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뭐 아크 코사인 또는 아크 사인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좌표축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고, 이제 벡터에서 얼마에 우리 값을 그 좌표축상에 있는 값을 표현할 때 스칼라 값이 있고 벡터 값이 있고, 우리는 이제 연력학적 변수 P 로 T는 스칼라 값이에요.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미치는 건 아니죠. 온 방향으로 미치지. 압력가 뭐 우리가 압력을 뭐 힘매갖고 벽면에 수지가 다 하고 해서 힘력자니까 그렇잖아요. 압력하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벽에 묻히는 이제 그때 힘으로 환산한 거고 실제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란 거는 모든 방향의 어떤 연력학적인 변수예요. 스칼라 값, x, y, z의 타임 t, 그 다음에 밀도로, 그 다음에 온도 t, 이거는 스칼라 값이라고. 벡터는 어느 거죠? 그 같은 성격의 값이 방향성이 있는 거죠. 어떤 속도고는 뭐 x 방향 속도 성분, y 방향, z 방향이 그 다음에 오메가 회전속도도 오메가 xi에 오메가 yj에 오메가 zk 그래서 벡터값 우리는 이제 벡터값 주로 이제 속도 그 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 그 다음에 스칼라 값 그러면 p 로 t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가죠.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칼라와 벡터 프로덕트 아까 곱하기 한 거예요. 카테시안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되죠. A 벡터와 B 벡터를 프로덕트 했다. 스칼라 프로덕트 했다. 그러면 여기 나열해서 쪼르륵 또 프로덕트 쪼르륵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 각 성분별로 쪼르륵 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ijk는 수직하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 하면 전부 0 되는 거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 전부 0 되고 남는 거는 이항 ax 곱하기 bx ay 곱하기 by az 곱하기 bz. 그래서 직각 좌표가 직교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값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1 되고 나머지는 전부 0 되고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해주면 위에 ij하고 ax, ay, az에서 디터미넌트를 취해주죠. i 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이 플러스고 1이 마이너스고 1이 플러스고 1이 마이너스고 해서 i 성분, j 성분은 1에서 플러스고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고 k 성분은 1에서 플러스고 1에서 마이너스고 해서 각 성분이 ij, k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칼라 프로덕트 곱하기 해서 쪼르륵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자 여기는 i 곱하기 i는 같은 방향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니까 사인 세타가 사인 제로니까 0이 되는 거죠. 여기 사인 세타가 전부 90도니까 그 각 방향에 따라서 ij면 k고 뭐 ik면 마이너스 j가 되고 이 방향을 이제 뭐 ij 곱하면 플러스고 j 곱하기 k 플러스고 k 곱하기 i 플러스고 이렇게 해서 각 성분별로 전개해주면 이렇게 해서 그 벡터 프로덕트가 되는 겁니다. 벡터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자, 실인덱칼 좌표에서는 어떻게 되냐? 실인덱칼 좌표에서는 마찬가지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이대로 됩니다. 각 요소별로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도 똑같이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이 좌표측이 근데 이제 어떤 물체를 따라서 좌표측을 직교가 아닌 좌표측을 만들면은 그거는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안 쓰니까 필요가 없고 자 스페리컬 좌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직교 좌표니까 A 벡터, B 벡터가 있으면 도트 프로덕트 해주면 각 요소별로 해주는 거고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공부해 본 거고 그라디언트, 스칼라 필드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스칼라 필드 그라디언트. 자,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역삼각형. 우리 이제 역삼각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역삼각형은 이거예요. 그냥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다이버전스, 러플라시안 뭐 할 때 전부 역삼각형의 정의는 자 I 방향 미분 물론 이제 카테시안 잡힐 때 그 다음에 J 방향 변화율 우리 미분 그러면은 그 느낌이 안 오니까 Z 방향 변화율 이렇게 각 방향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P의 변화율이죠. P의 변화율 증가하는 쪽이 뭐냐면 등고선 우리 저기 무등산 올라가면 이제 뭐 등고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등고선이에요. P1, P2, P3. 거기에 등고선의 수직한 방향, 변화율이니까 변화하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라덴트가 당연히 0이죠. 변화율이 없으니까 등고선이라는 거는 같은 값짜리니까 같은 값. 이거보다 등고선이고 그라디언트 라인은 여기에 수직한 라인이고 방향은 증가하는 쪽이 하죠. 증가하는 쪽. 그러니까 무등산 꼭대기를 가장 그 단축에서 최단 코스 뭐 빨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로는 제일 짧다 이거죠.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만약에 무등산 꼭대기에서 물 부으면 물은 자기가 최단코스로 와요. 최단코스로 물 흐름길이에요. 물 흐름길. 자, 압력으로 따졌으니까 우리가 태풍이 불면 여기 등고선 이렇게 저기 등압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 고기압에서 여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태풍 근데 이제
그 커리올리포스가 있으니까 자전에 의한 커리올리포스가 있으니까 그걸 회전하면서 디본버 가면서 가겠죠. 어쨌거나 그라디언트 정의는 등고선, 아이소라인의 수직하게 가는 선이다. 이거보다 그라디언트라 정의하고 이거는 각 방향에 대한 변화율을 표시한다. 이거죠. 각 방향에 대한 변화율을 표시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디렉셔널 델리버티브 어느 임의 방향에 대한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압력 변화율을 찾고 싶다고요. 자, 그라디언트 P는 이 방향으로 있고 그 다음에 M 방향의 변화율을 찾고 싶다. 그러면 M 방향 토트 프로덕트 하면 되죠. 그래서 TS분의 TP, S방향의 변화율은 그라디언트 P에다가 도트 N이 이게 왜 그러면은 그 변화율이 이렇게 표시되냐 하는 거는 뒤쪽에 가서 다시 또 이걸 다룹니다. 어떻게나 우리 그라디언트 P 그러면은 그 스칼라 값을 저기 그라디언트 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향의 변화율 그 가운데 M 방향이면 도트 N 해준다. 자, 카테시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카테시안 잡지에서 보면 방금 했듯이 역삼각형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방향 P의 변화율, Y방향 변화율, Z방향 변화율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감소하는 방향이 아니고 증가하는 방향을 표시한다. 자, 실린더리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린더리칼이 될 때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됩니다. ER 방향에 대해서는 뭐 델R이고 세타에 대해서는 R 대세타. 세타 방향 미분은 이거는 세타는 무차원이죠. 그래서 길이 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R의 델세타고 Z 방향은 델Z고. 그래서 그라디언트 P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실린더리칼을 잡던 카테시안을 잡던 그라디언트 값은 실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같은 값이에요. 표시를 하면 이 좌표축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만 틀려질 뿐이죠. 자, 스페리칼이 되면 어떻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해야죠.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되고 스페리칼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저기 R 미분이고 R 델 세타고 R 사인 세타의 델 P. 그래서 그라디언트 P는 R와 같이 표현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앞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스페리칼에 대해서는 수식을 기억 못하더라도 실린더리칼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R 세타에서 XY 좌표 변환하는 거, 뭐, 저기, 어지난 시간에도 어디, 그, 추가 자료에 있을 거예요. 추가 3차신가요? 그 좌표 변환하는 거. 여기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R 세타에서 XY로. 사실은 XY에서 R 세타로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R세타에서 XY로 바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좌표 변환을 할 때는 우리가 벡터 표기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벡터 표기에서부터. ER 벡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 2성분의 I성분, 2성분의 J성분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I의 사인 세타의 J 그 다음에 2세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성분이고 이쪽 성분인가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성분의 I 성분이고 코사인 세타의 J 성분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일단은 그리고 본래 수식은 이게 R 세타가 됐던 IJ 좌표가 됐던 뭐 이 값은 같은 거예요. 본래 같은 값이 본래는 반대쪽으로 하는데 아크탄젠트를 체인을 써서 미분하고 그러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돼요. 아크탄젠트 삼각함수 미분하고 그런 거 그냥 뭐 겁낼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 우리가 배운 수학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게 체인룰이 여기에 써 있는 P라는 거는 R 세타로 여기서부터 설명하면 R 세타로 표시되어 있는 P겠죠. 그렇게 미분이 됐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죠? XY로 표시가 되어 있죠. XY로. 그래서 XY로 바꿔주려면 체인룰을 써서 X로 미분하고 X를 R로 미분하고 Y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하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x는 r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r sin 세타죠. 그러니까 sin 세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 룰을 써서 어떤 변수를 바꿀 때 이제 체인 룰 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세타로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로 x를 세타로 미분하고 y를 세타로 미분하고 그러면 x는 이거로 r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고 궁극은 좌변은 여기 있는 좌변은 전개해 봤더니 이렇게 쪼르륵 되고 이렇게 쪼르륵 되죠. 그 다음에 2r 2세타를 어떻게 하죠? 2r 2세타를 이거를 대입하죠. 이거를 이제 대입하죠.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입해서 쪼르륵 전개를 해주면 이제 항이 이렇게 잔뜩 생기죠. 잔뜩 생기면 자 여기 코사인 사인은 서로 소거되고 여기 뭐 코사인 사인 소거되고 남는 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해서 두 개 합해 주니까 그냥 남는 거는 이거만 남더라 이거죠. 해서 자 좌표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지금까지 그라디언트라는 표현과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카테시안일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 어떤 미소 길이 ds라는 변이는 x성분, y성분, z성분 이렇게 각 요소별로 표시가 되는 거고 시린드리칼 때는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2r, 2세타, 2z는 이렇게 표시되고 자, 스페리칼이 될 때는 여기서처럼 스페리칼이 될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요소 성분은 1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는 뭐를 냈냐면 우리 기본 오퍼레이터 베타 프로덕트 그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 그 다음에 우리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이어서 그 라인 인티그랄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라인 엔자 그 벡터 적분이에요. 벡터 적분. 자, 라인 인티그랄은 산적분이라고 해요. 산적분이 라인 인티그랄. 우리 지금까지 배운 적분이 대부분 변수 하나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우리 뭐 여기 적분해서 dt 또는 dx 어디 좌표축을 따라서 이렇게 쪼르륵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라인 인티그랄이에요. 단지 이 축이 그냥 뭐 좌표축 따라서 적분했을 뿐이에요. 좌표축 따라서. 그럼 뭐 우리가 스칼라 적분을 한다. 그럼 뭐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스칼라 또는 벡터 적분이 이렇게. 그럼 뭐 벡터 값이면 벡터 그대로 각 요소별로 이렇게 적분해 주는 거죠. 적분. 우리 지금 하는 적분이냐. 어떤 값이 여기 벡터 값이 아니고 스칼라 값이다. 그럼 뭐 스칼라 값 그대로 적분해 주는 거죠. 자, 라인 인티그랄은 건 뭐냐면 이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있는 저기 뭐 차들을 전부 서메이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이쪽 축으로 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좌표축을 따라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개수 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따라서 각각 위치에 따라서 각각 분포가 여기 몇 대, 여기 뭐 여기는 차 없고 여기는 몇 대에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적분한다 이거죠. 그 가운데 이 값이 스칼라면 스칼라 적분이 되고 자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선을 따라서 가는데 대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 우리는 항상 좌표축에서 세타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 피칭모멘트 할 때는 에어포일을 우리는 그림을 항상 이쪽에서 바람 부는 걸로 하니까 피치 업되는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 세타 잡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기계 쪽에 역학하고 할 때는 모멘트 방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모멘트에 대해서는. 자, 해서 제일 먼저 스칼라 프로덕트, 스칼라 뭐 그 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선 자체가 벡터가 되는 거죠. 단위 벡터로 환산해서 이렇게. 자, 근데 ES가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에요. R에 따라서 ES 방향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방향에 대해서 요소별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소별로. 자, 벡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스칼라는 안에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벡터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안에가 피적분 함수가 이제 벡터일 때, 그러면은 도트 프로덕트죠. 그러면 뭐 여기 선을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어떻게 되죠? 힘을 선을 따라서 이런 힘을 주면서 갖다 FDS가 되는 거죠. FDS. 그러면 해준 일이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해주는 거니까 A의 코사인 알파, 여기 코사인 알파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물건을 들고 이 선을 따라서 계속 끄집고 다녔다 이렇게. 그러면 총 해준 일이 되는 거죠. 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금방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예제에는 적당한 거는 없지만 저건 어떤 벡터 값에다가 그 방향의 단위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쪼르륵 적분해 주는 거죠. 적분해 주는 거예요. 자, 뭐 구체적으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뭘 여기서 뭐 해보기는 그렇고 저건 이게 산적분. 그 다음에 이제 산적분이 삥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됐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 했잖아요. 거기 여기 되게 화살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A.TS 뭐 사실은 산적분은 방향성이 있으니까 여기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다. 그래서 뭐 벡터 A에 대한 서큘레이션이다. 우리 속도로 따지려면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보다 산적분, 우리 산적분이라고 그래요. 산적분.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면적적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